문화를 이해하려면 왜 도량형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늘 세상을 잽니다. 배가 고플 때는 얼마나 남았지를 먼저 따지고 해가 기울면 지금 돌아가면 늦지 않을까를 가늠하지요. 굳이 자나 저울이 없어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더 많고 더 적은 것, 충분하고 부족한 것, 빠르고 느린 것. 측정은 그렇게 문명보다 먼저 시작된 언어였어요. 숫자와 단위는 나중에 붙은 표기일 뿐이고 인간의 생존은 오래전부터 이미 가늠에 기대어 있었지요. 그런데 측정은 생존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얼마에 내놓을지 정할 때도, 문장을 쓸 때 단어의 길이를 고를 때도, 그림에서 원근을 맞추고 색의 균형을 잡을 때도 적당함을 재고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과의 거리를 줄이는 일, 그게 측정이라면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은 측정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도량형, 길이, 넓이, 부피, 무게처럼 세상을 재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뜻밖의 곳에서 문화가 보여요. 단위는 중립적인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익숙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묻어나는 흔적이거든요. 그 흔적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크기감이에요. 무엇을 크게 보고 어디까지를 충분하다고 느끼고 어떤 차이는 그냥 넘기고 어떤 차이는 끝까지 붙잡는지요. 이 감각이 다르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행동도 다른 뜻으로 읽히곤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음을 맞추기 위해 율권 같은 기준을 세웠다고 하지요. 소리라는 감각을 길이로 고정해두면 누구나 같은 음을 다시 꺼낼 수 있으니까요. 음 높이를 정하는데 피리의 길이가 중요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음악을 길이로 묻고 그 길이를 반복 가능한 기준으로 맞춘다는 건 질서를 작은 단위에서부터 세우려는 크기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흥미로운 건 그 길이를 고정하는데 곡식의 일종인 기장 같은 익숙한 대상을 끌어왔다는 점입니다. 손에 잡히고 매일 마주치고 반복되는 것.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쉽지요. 기준은 멀리서 떨어지지 않고 대개 생활에서 올라오거든요. 농업과 관련된 단위가 다른 문화에도 널리 존재했다는 점은 자연스럽습니다. 하루 동안 경작할 수 있는 밭의 넓이, 한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의 넓이 같은 단위들은 땅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생존과 공동체의 기초였던 시대의 감각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면적을 제곱미터로 계산하지만 어떤 사회는 면적을 노동과 시간으로 느꼈습니다. 땅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그 땅이 얼마나 먹여 살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아칸족이 사용한 금저울추에도 그들만의 문화가 녹아 있어요. 저울추는 거래를 위한 도구였지만 그들은 거기에 동물과 여러 모양을 새겨 장신구처럼 쓰기도 했다고 하지요. 그 형상은 장식이 아니라 말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표범 모양이 비가 표범의 가죽을 적셔도 점은 씻겨나가지 않는다 라는 속담을 전하는 식이지요. 본성은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측정 도구가 대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게를 재는 도구가 믿음과 삶의 태도를 함께 담는 매체가 될 때 도량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의 문장이 됩니다. 금 자체가 가진 성질도 단위와 문화를 엮는 실마리가 됩니다. 금은 귀하고 변하지 않으며 가공이 쉬워 오래전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K가 캐럿에서 왔다는 사실은 단위의 배경에 무역과 상업의 세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캐럿은 지중해와 중동에서 자라는 캐럿나무의 씨앗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하지요. 상인들에게 익숙한 대상이 측정의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게다가 씨앗의 무게가 비교적 일정하다는 점은 기준으로서 더없이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한 손에 씨앗을 가득 쥐면 보통 24개였고 그래서 24K가 순금을 뜻하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정확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기준들이 사실은 손바닥 위의 생활감에서 출발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반대로 산업의 시작점은 종종 정밀보다 덩어리에 있습니다. 배럴이라는 단위가 그렇지요. 석유산업 초창기에는 석유를 나무통에 담아 옮겼고 배럴 술통이 사실상 운송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도구의 이름이 단위가 된 셈이에요. 여기서는 정확도보다 운반 가능한 한 덩어리가 더 중요했고 그게 산업문화의 크기감이었지요. 갤런도 재밌는 단서가 됩니다. 갤런은 시대와 용도에 따라 값이 달라지며 여러 갈래로 쓰였고 예를 들어 와인 갤런과 에일 갤런이 다른 크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크기가 다르다는 건 이 문화가 추상적 통일보다 생활 장면의 크기를 먼저 살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담느냐가 단위를 가르고 그 단위가 다시 생활을 규정합니다. 결국 도량형을 안다는 것은 환산표를 외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회가 세상을 어떤 크기로 살았는지 읽는 일이지요. 무엇을 크게 보고 어디에서 멈추고 어느 차이를 끝까지 따졌는지. 단위는 숫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생활 리듬과 취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려면 도량형을 들여다봐야 해요. 문화는 말로만 남지 않고 단위로도 남아 있으니까요.